미국이 앞으로 24시간 내 대이란 공격을 크게 늘릴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중동 현지 미국 대사관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 여파로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1,500원을 돌파했고 뉴욕 증시도 크게 출렁했습니다. 국제 유가 역시 급등하면서 뉴욕이란 주유소 기름값도 하룻밤새 크게 뛰었습니다. 사회보장국이 오는 7일부터 운영체계를 전국 단위 통합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면서 사회보장 수급자들에게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LA 한인사회에서 200만 달러 규모의 폰지 사기 주장이 제기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추방된 한인들이 한국으로 떠밀려 정착한 뒤 사회적으로 고립된 삶을 이어가다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올가을부터 무상보육을 우선 제공할 4개 지역구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어제 뉴욕 허드슨 강에서는 경비행기가 추락해 탑승자 2명이 강물에 뛰어들었고 LA 국제공항에서는 여객기가 엔진 화재로 긴급 회항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난주 미국 30년 만기 고정 주택 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5%대로 내려앉으며 대출 관련 문의와 재융자 신청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 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차원입니다. 미 정부가 중동에 체류 중인 자국민들에게 지금 당장 떠나라는 긴급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미국이 앞으로 24시간 내 대이란 공격을 크게 늘릴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의 보복 공격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고 현지 미국 대사관들은 잇따라 문을 닫고 있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합니다. 지금 즉시 떠나라. 국무부가 2일 중동에 체류 중인 미국 시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대피령이 적용된 나라는 이란과 이스라엘, 이라크, 레바논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오만, 이집트, 요르단, 예멘 등 14개국입니다. 국무부는 심각한 안전 위험을 이유로 이용 가능한 상업 교통편을 이용해 지금 즉시 떠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오늘은 요르단과 바레인, 이라크 주재 비필수 정부 인력과 그 가족에게도 의무 출국 명령을 내렸습니다.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주재 미국 대사관은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은 뒤 영사 업무를 전면 중단했고 요르단 대사관 직원들도 위험을 피해 현지를 떠난 상태입니다. 문제는 실제 대피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중동 상공이 사실상 폐쇄되면서 수천 편의 국제 항공편이 취소됐고 미국 정부도 아직 대피 전세기를 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는 현재로선 미국인의 출국을 직접 도울 수 없다며 이스라엘 관광부의 셔틀버스를 이용해 이집트 타바로 이동한 뒤 항공편을 찾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CNN은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이 앞으로 24시간 내 대이란 공격을 크게 늘릴 것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1차 공격으로 이란의 방어력을 약화시키는 목표를 달성했으며 다음 단계에서는 이란의 미사일 생산시설과 드론, 해군 능력 파괴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황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란 혁명수비대는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21%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혁명수비대 에브라임 자바리 소장은 호르무즈 해협은 폐쇄됐으며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은 모두 불태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미사일, 드론, 해상 기뢰 등을 활용해 해협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이란 역시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이 전체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만큼 완전 봉쇄는 스스로에게도 큰 타격이 되는 이른바 경제적 자살 행위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이 나흘째 이어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1,500원을 돌파하며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뉴욕 증시도 다우 지수가 장중 한때 1,200포인트 넘게 급락하는 등 출렁였습니다. 국제 유가는 8% 가까이 치솟으면서 주유소 기름값도 하룻밤새 크게 뛰었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합니다. 중동발 전쟁 공포가 글로벌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한국 시간으로 4일 자정께 $1 환율이 1,500원을 넘겨 1,506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후 다시 1,500원 아래로 내려와 1,485.7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1 환율이 1,500원을 넘은 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한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처음입니다. 달러 강세가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등 주요 통화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0.88% 올라 99.20을 기록했습니다.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금값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금 선물 가격은 온수당 5,089달러로 전날보다 4.2% 떨어졌습니다. 뉴욕 증시도 흔들렸습니다. 장 초반 다우지수는 한때 1200포인트를 넘게 폭락하며 올해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동부 시간 오후 2시 40분 기준으로는 다우 1.4%, S&P 500 1.4%, 나스닥 1.6% 하락하며 낙폭을 일부 줄였습니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는 23% 급등해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도 폭등세입니다.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8% 이상 올라 배럴당 77달러를 넘어섰고 국제 기준유인 브렌트유도 8% 가까이 오르며 배럴당 83달러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하면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진 탓입니다. 기름값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미 자동차협회 AAA에 따르면 미국 전역의 갤런당 휘발유 평균 가격이 하룻밤새 11센트 급등해 $3 11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갤런당 $3를 넘어선 것입니다. 뉴욕과 뉴저지도 예외가 아닙니다. AAA 집계 기준 뉴욕주 평균은 갤런당 $3 4센트, 뉴저지주는 $2 98센트로 하룻밤새 각각 상승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사회보장청이 오는 3월 7일부터 운영체계를 전국 단위 통합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합니다. 이에 따라 7,250만 명이 넘는 사회보장수급자를 포함해 신규 신청자들에게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회보장국은 오는 7일부터 수십 년간 유지해온 지역사무소별 개별 예약을 통한 업무 처리 방식을 종료하고 중앙집중형 국가 시스템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 전역의 1,230개 지역사무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예약을 접수하고 연금 및 각종 급여 청구를 처리해왔습니다. 동일한 업무라 할지라도 지역에 따라 처리 속도와 대기 시간이 크게 달라 불균형에 대한 논란도 이어져 왔습니다. 이 같은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초기 청구 예약 전국 일정 시스템과 전국 업무 관리 시스템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초기 청구 예약 전국 일정 시스템은 연금 및 각종 급여 신청 예약을 전국 단위로 통합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전국 업무 관리 시스템은 접수된 청구 업무를 전국 인력 상황에 맞춰 실시간으로 재배분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에 따라 신청자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업무 처리 여력이 있는 다른 주의 사무소나 담당 직원에게 사건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서비스는 물론 현장 업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신청자가 타주의 상담원과 통화하거나 심사를 받는 사례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사회보장국은 이번 개편이 기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운영 구조 변화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매일 10,000명 이상이 신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상황에서 업무를 전국 단위로 분산 처리함으로써 대기 시간을 줄이고 업무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개편에는 인력 감소 문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 약 7,000명의 직원이 퇴직하면서 일부 지역사무소는 인력 부족에 시달리며 업무 부담이 가중됐고 이에 따라 전국 단위 통합 처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지역 간 처리 속도 격차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주별 세부 규정이 복잡한 사안의 경우 타 지역 담당자가 해당 주의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LA 한인사회에서 총 $200만 규모의 폰지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뉴저지에서는 한 회계사가 10년 넘게 $1천만 규모의 폰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신영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한인사회에서 $200만 규모의 폰지 사기 주장이 제기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미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 2일 LA 한인타운 인근 로드랜드 대학에서
폰지 사기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폰지 사기란 실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없이 나중에 들어온 투자자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수익인 것처럼 돌려주는 금융 사기 수법입니다. 피해자 공우영 씨와 약혼녀 김희인 씨에 따르면 이들은 사채업으로 돈을 번다, 원금은 100% 보장한다는 한인 조직의 권유에 속아 2024년 2월부터 투자금을 건넸습니다. 처음 몇 달은 매달 원금의 5% 이자를 받았고 7월에는 10%까지 받았습니다. 사기 조직은 이후 앞으로도 10% 이자를 줄 테니 재투자로 원금을 늘리라고 유혹했고 공 씨는 이에 현혹돼 투자금을 계속 불려나갔습니다. 그러다 12월부터 조직은 담당자가 응급실에 입원했다, 국세청과 문제가 생겼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이자 지급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자금을 포함해 공 씨 커플이 날린 돈은 무려 46만 달러에 달합니다. 공 씨 커플은 2025년 4월 LA 카운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한 달 뒤 피고 측은 오히려 명예훼손과 스토킹, 협박을 이유로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기일은 2028년으로 잡혔습니다. 현재 파악된 피해자는 약 7명이며 추가 피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 씨 등은 곧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비슷한 피해를 당한 한인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뉴저지에서는 버겐 카운티 출신 회계사 51살 에반젤로스 드로소스가 2013년부터 2025년까지 12년 동안 1,000만 달러 규모의 폰지 사기를 벌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드로소스는 투자자들의 돈을 다른 투자자에게 돌려막는 수법을 쓰는 한편 개인 용도로도 이용해 300만 달러가 넘는 피해를 냈습니다. 사기가 발각된 뒤에는 수표 부도 사기 추가로 50만 달러를 빼돌린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오는 6월 23일 선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미국에서 추방된 한인들이 한국으로 떠밀려 정착한 뒤 사회적으로 고립된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미국에서 추방된 뒤 미국에도 한국에도 속하지 못한 채 문화적, 언어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으며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문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주 중앙일보가 기획 취재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에서 장기간 불법 신분으로 거주하다 한국으로 다시 추방된 한인들 가운데 일부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에서 생활하다 한국으로 추방된 70세 최병록 씨는 귀국 후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행정상 사망자로 기록돼 있어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신분 회복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어 은행 계좌조차 만들기 어려웠으며 비시민권자 신분에도 불구하고 일용직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세금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방 이후 한국에서 신분 문제로 여러 불이익을 겪던 최 씨는 뉴욕 총영사관의 도움을 받아 임시 여권을 발급받고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족들이 오랫동안 연락이 닿지 않아 사망 신고를 했고 이로 인해 최 씨는 한국에서 서류상의 사망자가 됐습니다. 거의 모든 생애를 미국에서 보낸 뒤 추방된 20대 청년 역시 한국에서는 낯선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어려운 삶이 미주 중앙일보 기획 취재를 통해 또 조명됐습니다. 28세 남성 K씨는 2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 LA로 이주해 평생을 캘리포니아에서 지냈지만 불법 체류자로 간주돼 가족과 떨어져 구금 생활을 겪었고 한국으로 강제 추방당했습니다. 당시 그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임신 중인 여자친구가 있었고 둘은 구치소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시민권자인 아내와 1살 난 아들을 LA에 뒤로 하고 혼자 한국 땅에 내린 K씨는 한국어가 서툴고 사회적, 문화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 K씨에게 입영 통지서가 날아와 그는 한국에 도착한 지 5개월 만에 충남 신병훈련소로 입소했습니다. 최 씨와 K씨 모두 세계 십자가 선교회가 추방자 및 중독자들을 위해 운영하는 보금자리인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한 쉘터에서 생활하며 도움을 받았습니다. 해당 기사는 추방된 한인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인이나 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신분 절차 간소화, 정착 지원 프로그램 확대, 심리상담 및 직업교육 대책 등 한국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겉모습만 한국인으로 보일 뿐 언어, 문화, 생활 방식에서 이방인으로 취급받는 경험을 하며 여전히 사회적 낙인과 외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어 추방자 보호 문제가 국제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가 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무상 보육 프로그램의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오늘 조한 맘다니 뉴욕시장과 캐티 호쿠 뉴욕 주지사는 올 가을부터 무상 보육을 우선 제공할 4개 지역구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에 2살부터의 무상 보육 시대가 열립니다. 맘다니 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무상 보육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왔습니다. 지난 1월 맘다니 시장과 호컬 주지사는 뉴욕시 전역의 2세 아동에게 무상 보육을 제공하는 야심찬 계획을 공동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사람은 올 가을부터 무상 보육이 시작되는 우선 배정할 4개 지역구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맨하탄의 워싱턴 하이츠, 해밀턴 하이츠, 이누드를 포함한 6학군, 브롱스의 포드햄, 벨몬트, 노우드 등을 포함한 10학군, 브루클린의 카나시, 브라운스빌, 오션힐 등의 18, 23학군, 그리고 퀸즈의 오존파크, 하워드비치, 로코 웨이스 등을 포함한 27학군입니다. 맘다니 시장은 이번 가을 약 2,000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며 프로그램이 궁극적으로 전면 보편화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is is only the beginning of our efforts to deliver universal child care across every corner of the 5 boroughs. And as we roll out this program, we want to get it right, to ensure that every family can access child care, that providers are supported, and that when fall 2027 comes around, we have the infrastructure in place to provide free 2K to approximately 12,000 children. It will place at least $20,000 per child back in the pockets of parents across our city and will make it possible for countless parents to return to the careers they love. 서비스는 오는 9월부터 시작되며 연중 2살이 되는 시기가 다른 아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가을 내내 순차적으로 등록이 진행됩니다. 시는 앞으로 며칠 안에 4개 지역의 보육시설 및 가정보육 제공자들과 세부 계획 협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 프로그램의 초기 2년 재정을 주정부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첫 해는 시가 선정한 고수요 지역에 집중하고 4년 차에는 시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We're shaping a better New York that our kids are going to inherit. Their children will not have to struggle like my own children are today. That era is over. This says that our priorities are with the people of this state, with the families of the state, the moms and dads of this state, and of course, above all, the children of the great state of New York and the great city of New York. And that's what today is all about. Let's celebrate! 호컬 주지사는 이것은 내가 진심으로 믿는 일이라며 이 아이들에 대한 약속을 절대 저버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맘다니 시장도 보육 위기를 정면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는 시정부가 필요하다며 올가을 2,000명의 2세 아동들이 더 밝은 미래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어제 항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뉴욕 허슨강에서는 경비행기가 추락해 탑승자 2명이 강물에 뛰어들었고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는 승객 280명을 태운 여객기가 엔진 화재로 긴급 회항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합니다. 어제 오후 8시쯤 뉴욕주 뉴버그 인근 허드슨강에 경비행기 세스나 172가 추락했습니다. 탑승자는 조종사와 승객 단 2명. 충격적인 상황에서도 두 사람은 스스로 강가로 헤엄쳐 나왔고 뉴버그 응급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소셜미디어에 허드슨강의 또 다른 기적이라며 조종사와 승객 모두 경상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2127편이 LA 국제공항을 이륙한 지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엔진에 이상이 발생해 긴급 회항했습니다. 승객 268명과 승무원 12명 등 총 280명을 태운 보잉 787-9 드림라이너가 오전 10시 15분 이륙했다 11시 20분 다시 LA 공항에 내려앉았습니다. 착륙 당시 기체에서 연기가 치솟는 가운데 승객들은 비상 슬라이드와 이동식 계단을 통해 신속히 대피했습니다. 승객 1명이 손가락에 경미한 부상을 입었을 뿐 중상자는 없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엔진 문제 해결을 위해 안전하게 복귀했다며 현재까지 보고된 부상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엔진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지난주 미국 30년 만기 고정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5%대로 내려앉으며 3년 반 만에 처음으로 6%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022년 이후 이어진 고금리 기조 속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으로 주택거래 시장이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주 마감한 30년 만기 고정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5.9%를 기록하며 5%대로 진입했습니다. 최근 수년간 이어졌던 6% 이상 고금리 선이 무너진 것으로 주택시장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매수 심리가 회복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으로 월 상환 부담이 줄어들면서 수요자들이 다시 대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심리적 경계선인 6%대 대출 금리가 무너지며 수요자들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금리 안정 신호가 나오면서 재융자 신청 역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40만 달러를 30년 만기로 대출받을 경우 금리가 6.5%에서 5.9%로 낮아지면 월 상환액이 약 150에서 200달러 줄어듭니다. 이는 가계부담 완화로 이어져 경제 활성화, 주택 매매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급등했던 주택가격 상승률도 둔화 조짐을 보이면서 금리 하락과 가격 안정이 맞물릴 경우 거래 회복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며 일부 시장에서는 오픈하우스 방문객 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는 현장 보고도 나왔습니다. 다만 주택 재고 물량이 여전히 역사적 평균을 밑돌고 있는 상황인데다 3%대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한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물건을 내놓지 않는 매물 잠김 현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물가 지표가 다시 불안정해지고 통화정책 기조에 변동이 생길 경우 모기지 금리가 다시 6% 이상으로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중간선거를 앞두고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관망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 세계 재외 공간에 접수된 한인 동포들의 민원을 전수조사하라고 외교부에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조사를 통해 동포 지원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 1일 동포 만찬에서 이같이 밝히며 역대 정부에서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대규모 조사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까지 약 1,400건의 건의가 접수됐지만 이 대통령은 700만 재외동포 규모에 비해 건수가 너무 적다며 공간들에 더욱더 적극적인 소통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동포들이 차별 없이 존중받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전수조사는 뉴욕 총영사관을 포함한 전 세계 재외 공간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시안 주재 미국 대사 후보로 한국계 외교관 케빈 김을 낙점했습니다. 백악관은 2일 홈페이지를 통해 케빈 김을 아시안 대표부 주재 미국 대사 후보로 공식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케빈 김은 지난해 10월 주한 미국 대사 대리를 역임하며 한미 정상회담 등 굵직한 외교 일정을 직접 조율한 인물입니다. 트럼프 일기 때는 대북 특별대표 비서실장으로 북미 정상외교 최전선에서 활약했으며 현재는 국무부에서 정무차관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향후 상원 인준 절차만 남겨두고 있으며 이를 통과하면 대사로 부임합니다. 뉴욕 시민들의 세금이 해마다 1억 달러 넘게 경찰 소송 합의금으로 새고 있습니다. 법률구조협회 분석에 따르면 불법 검문, 잘못된 수사 등 NYPD의 위법 행위로 제기된 소송을 무마하는데 지난해에만 1억 1,700만 달러 이상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엔 2억 달러를 넘겼고 2019년 이후 누적액은 8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87년 타임스퀘어 살인사건입니다.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 뒤늦게 무죄가 인정된 두 피해자에게 NYPD는 총 2,4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합의금으로 쓰인 돈이 결국 주택가 교육, 공원 등 시민 서비스 예산을 갉아먹는다며 경찰 위법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국세청 IRS가 세금 사기와 탈세 의심 사례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웹페이지를 새로 개설했습니다. 기존에는 신고 경로가 여러 곳으로 분산돼 있었지만 이번 개편으로 세금 사기와 탈세, 기타 세법 위반 행위를 한 곳에서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IRS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사기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IRS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접속할 수 있으며 언어를 한국어로 설정하면 모든 안내를 한글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S는 이번 웹페이지 개설이 1단계 조치에 불과하다며 향후 신고 양식 축소와 처리 절차 자동화 등을 통해 시스템을 더욱더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헬무스브로우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무스브로우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